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일은 생각보다 조용히 시작됩니다. 큰 사고도 아니고 뉴스에 나올 만한 사건도 아닙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인생의 기둥이 하나씩 빠져나가 있습니다. 제가 평생 사람들을 지켜보며 느낀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바깥의 적이 아니라 마음속의 착각입니다. 특히 60 이후에 찾아오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감정은 달콤해 보이지만 가장 큰 오해를 품고 다가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장님, 저는 이제 웬만해서는 안 흔들릴 나이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반대였습니다. 몸은 단단해졌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장 부드러워지는 때가 바로 60 이후입니다. 왜 그럴까요? 젊을 때는 상처를 받아도 다시 일어설 힘이 남아 있습니다. 직장을 옮길 수도 있고 도시를 바꿀 수도 있고 사람을 새로 만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60을 넘어서면 선택의 폭이 줄어든다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선택, 한 번의 관계, 한 번의 감정에 너무 많은 것을 걸게 됩니다. 그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이름을 한 착각입니다. 외로움이 사랑으로 포장되고 불안이 설렘으로 바뀌고 두려움이 운명이라는 말로 꾸며집니다. 제가 대구에서 삼성 상회를 하던 젊은 시절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가게 앞이 사람들로 북적이면 괜히 마음이 놓였습니다. 오늘은 장사가 잘 되겠구나. 그러나 장부를 펼쳐보면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많이 드나든다고 해서 다 단골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풍경과 안에서 움직이는 숫자는 언제나 달랐습니다. 사랑도 같습니다. 마음이 허전할수록 누군가의 말 한마디, 눈빛 한 번에 쉽게 안도하게 됩니다. 그 안도감이 마치 평생의 짝을 만난 듯한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정체를 끝까지 들여다보면 진짜 사랑이 아니라 채워지지 않은 마음의 공백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60 이후의 사랑은 젊을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시기의 사랑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평생을 함께해온 자녀와 손주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인간관계와 신뢰 은퇴 후를 버텨주는 연금과 집, 작은 재산까지 모든 것이 한 번의 선택에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의 후반부에서 사랑을 대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내 인생 전체가 함께 흔들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오며 본 가장 안타까운 장면들은 대부분 비슷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괴로움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외로움을 운명으로 착각하고 마지막 기회라는 압박에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평생 지켜온 자산과 가정, 평온함까지 한 번에 잃어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연령대에는 다시 한번 설렘을 느껴보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손을 잡고 길을 걷고 싶어서 그래서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고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사랑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내 안의 외로움이었다는 사실을. 이 영상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결코 사랑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늦게 찾아오는 사랑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믿습니다. 잘 만난 노년의 사랑은 젊을 때보다 더 깊고 더 따뜻하고 더 성숙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랑 앞에서 눈을 감지 말아야 합니다. 달콤한 말에,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에, 마치 꿈같이 다가오는 관심에 취해서 내가 무엇을 잃을 수 있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잊어버리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60 이후에 절대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6가지 위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외로움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위험, 마지막 기회라는 시간에 압박 재산과 금전을 노리는 보이지 않는 손, 완성된 두 인생이 한 지붕 아래에서 충돌하는 동거의 위험, 성적 친밀감이 만들어내는 사랑의 착시, 그리고 가족과 자녀, 손주와의 관계가 무너질 때 찾아오는 깊은 후회까지, 이 6가지를 직접 보고 듣고 때로는 상처 입은 분들의 이야기를 곁에서 들으며 저는 하나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상처는 대부분 나쁜 운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지 못한 한 번의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인생의 마지막 행복 역시 아주 조용한 선택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고르는 것, 내 가족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고르는 것, 내 삶을 더 작게 만들지 않고 더 넓고 깊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고르는 것. 이제부터 우리는 각 부분에서 이 6가지 위험을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을 지키는 방법, 내 인생 후반부를 무너지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기준에 대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는다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지금 내리는 선택이 남은 20년, 30년의 평온을 지킬 수도 있고 한순간에 그 평온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이제 첫 번째, 위험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외로움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순간 어떤 일이 시작되는지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특히 60을 넘기면 이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생의 빈자리를 깊게 파고드는 그림자처럼 다가옵니다. 함께 늙어가리라 믿었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고 수십 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 혼자가 되었을 수도 있고 자녀들이 모두 떠나 조용한 집만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고요함은 처음에는 편안함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가운데 깊은 구멍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저녁 식탁에 빈자리 TV만 켜져 있는 것일, 집을 나설 때도 귀가할 때도 느껴지는 싸한 고독, 그 외로움은 어느 순간 마음의 허기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속이 비어있는 컵처럼 무엇인가로 채워야만 할 것 같은 감정이죠. 그때 누군가 다가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식사를 함께하고 잠시라도 함께 걷고 당신의 하루에 작은 관심을 나눕니다. 그러면 뇌는 아주 위험한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안도감을 사랑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의 정체는 대부분 사랑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쌓인 외로움이 갑작스레 따뜻함을 만나 일으키는 착시입니다. 젊을 때의 외로움은 가벼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지만 60 이후의 외로움은 인생의 상실과 공백이 모두 합쳐진 무겁고 깊은 감정입니다. 그래서 작은 관심 하나도 큰 위로처럼 느껴지고 가벼운 친절도 인생의 동반자를 만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제가 대구에서 삼성상회를 운영하던 시절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가게가 북적이면 이제 잘 되겠구나 하고 마음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장부는 냉정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풍경보다 본질을 봐야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그때 절실히 배웠습니다. 사랑도 같습니다. 외로움이 만든 따뜻함은 사랑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 위에 인생 전체를 올려놓으면 그 관계는 쉽게 무너집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의 인생을 지켜보면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평소라면 마음을 주지 않았을 사람에게 갑자기 빠르게 마음이 기울고
단 몇 번의 관심만으로도 상대를 특별하게 느끼게 되고 상대가 말을 조금만 따뜻하게 해도 운명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사랑인지 혼자라는 공백이 만든 감정인지 구분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 더 큰 위험이 찾아옵니다. 사람은 외로울 때 머리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에 대한 절박함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혼자일 것 같다는 생각, 이 감정이 모든 경고 신호를 지우고 판단을 흐려놓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사랑이 아니어도 충분히 채워질 수 있습니다. 평생 알고 지낸 친구들과의 모임 걷기, 독서, 취미 활동 같은 일상의 리듬 지역 사회나 동네 모임에서의 소소한 교류, 이런 것들이 외로움의 빈 컵을 천천히 건강하게 채워줍니다. 문제는 외로움의 전부를 한 사람에게 맡기는 순간입니다. 그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정서적 의존으로 변합니다. 정서적 의존은 처음에는 달콤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자율성을 조금씩 빼앗아갑니다. 생각, 판단, 선택까지 상대에게 기대게 되고 결국 당신의 평온함과 자유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순간이 60 이후 사랑에서 가장 위험한 첫 번째 함정입니다. 이제 두 번째 위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마지막 기회라는 착각이 만들어내는 시간의 압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번을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더 늦기 전에 누군가와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 혹시 이렇게 평생 혼자 남는 건 아닐까? 이 목소리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겉으로는 담담해 보이지만 밤이 되면 더 크게 들리고 몸이 약해지는 날이면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젊을 때는 실패해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아프면 회복하면 되고 헤어지면 또 만나면 돼. 하지만 60이 넘으면 마음속 대답이 달라집니다.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지 않았나? 이번에 틀리면 평생 혼자일까? 이 관계가 마지막 인연일지도 몰라. 이 두려움이 바로 노년의 사랑을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두 번째 함정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시간의 압박에서 출발한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흐트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던 시절에도 비슷한 경험을 많이 봤습니다. 자금이 급한 상인일수록 결정을 더 빨리, 더 허술하게 내렸습니다. 당장 계약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는 말에 흔들리고 확인해야 할 것들을 건너뛰고 서둘러 도장을 찍고 나중에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급하면 상대는 느긋해진다. 급한 마음은 늘 잘못된 선택을 부른다. 사랑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지낸 60대 초반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조용히 살아가던 분이었지요. 그러다 어느 날 취미 모임에서 50대 후반의 여성을 만났습니다. 활달하고 친절하고 그의 일상에 오랜만에 따뜻한 색을 입혀준 사람이었습니다. 겨우 몇 번의 만남만으로 그는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며칠만 지나도 그녀를 보고 싶었고 관심 한마디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시간이 없다 지금. 아니면 늦을지도 모른다. 내 인생 마지막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다. 이 말은 겉으로는 로맨틱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급한 마음, 조급함, 마지막이라는 착각, 이 세 가지는 관계의 경계선을 흐리고 확인해야 할 점을 건너뛰게 만들며 상대의 행동에서 보이는 작은 이상 신호도 외면하게 만듭니다. 그 남성 역시 같은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서두르고 동거를 시작하고 자녀들의 걱정은 잔소리로 느껴지고
집안에도 미묘한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숨겨진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금전적인 요구, 감정적 압박 거절하면 울거나 서운해하는 태도. 그는 이미 깊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제 빠져나오는 것이 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이 사람을 잃으면 평생 혼자가 되는 건 아닐까? 그러나 이 생각 자체가 착각입니다. 인연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좋은 사람은 서두르지 않아도 나타납니다. 경계를 세워도 이해하는 사람이 진짜 인연입니다. 진짜 위험한 건 좋은 인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조급함 속에서 나쁜 인연을 붙잡는 것입니다. 60 이후 가장 위험한 생각은 이것입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 그 어떤 사랑도 조급함 위에서 시작되면 오래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걸어가도 당신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위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재산과 금전을 노리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60 이후의 사랑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문제는 돈입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많은 노년의 사랑이 이 지점에서 흔들리고 무너지고 되돌릴 수 없는 후회를 남깁니다. 60을 넘기면 누구나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집니다. 평생 일해, 마련한 집, 은퇴 후 삶을 버텨주는 연금 자녀에게 남기고 싶은 작은 재산, 그리고 명예와 평온함 젊을 때는 없었던 것들이 이 시기에는 전부 모여 하나의 큰 자산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산이 어떤 사람에게는 따뜻함보다 더 큰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사업을 하던 초창기에도 비슷한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장부상으로는 위험한 거래처인데 그쪽에서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젊은 상인들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람이 좋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계산과 원칙을 잊고 결정을 내리곤 했습니다. 그때 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용은 점 하나만 흐려져도 신용이 아니다. 감정은 사람을 따뜻하게 하지만 판단을 흐리게도 한다. 사랑도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따뜻하고 상냥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 돈을 향한 손길이 천천히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으로 시작됩니다. 잠시만 도와달라. 이번만 조금 부탁하겠다. 곧 해결될 문제다. 한 번 도와주면 두 번째 부탁은 더 쉬워지고 세 번째부터는 거절이 어려워집니다. 이미 정서적으로 기대고 있기 때문에 거절하는 순간 관계가 깨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지낸 한 60대 후반의 여성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학자로 살아오며 정직함으로 신뢰를 쌓아온 분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작은 연금과 오래된 집 한 채로 조용하지만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인을 통해 만난 남성이 있었습니다. 말투는 부드럽고 태도는 공손했고 몇 번의 만남만으로 그녀의 일상에 따뜻함을 가져다 준 사람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업 파트너와의 문제 밀린 외상대금, 곧 해결될 거라는 약속,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서로 믿고 도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녀는 망설였지만 이미 마음이 기울어 있는 상태에서는 현실보다 감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탁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잃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남성은 어느 날 연락을 끊고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빚과 깊은 상처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이성적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속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선생님이
바보여서가 아니라 사람은 필요한 순간 가장 약해지고 따뜻함 앞에서 가장 쉽게 마음을 내어놓기 때문이라고 이 위험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돈을 노리는 사람은 절대 처음부터 본심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따뜻함, 친절, 배려, 눈빛, 이 모든 것은 감정과 재산을 동시에 노리는 사람들에게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말이 등장할 때는 한 번 더 걸러서 생각해야 합니다. 같이 미래를 준비하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 사이에 이 정도 부탁이 뭐가 어렵나? 자녀들이 우리 관계를 반대하는 건 재산 때문이야. 공동 명의로 하면 더 안전하다. 이 말들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방패를 내려놓게 만드는 것, 당신이 쌓아온 인생의 기둥을 느슨하게 만드는 것. 진짜 사랑은 당신의 재산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평온을 지키고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며 당신의 미래를 함께 건강하게 이어가려 합니다. 돈은 사랑의 증거가 아닙니다. 돈은 사랑의 기준도 아닙니다. 오히려 돈 이야기가 너무 빠르게 등장하는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목적을 향한 접근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제 다음 위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지붕 아래에서 충돌할 때 노년의 사랑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0 이후의 사랑에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동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둘이 함께 있으면 더 편하고 좋을 것 같고 나이가 들수록 서로 의지하며 지내면 삶이 더 따뜻해질 것 같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60 이후의 사랑은 두 권의 완성된 책이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비어있던 20대와는 다릅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오며 습관도 생활, 리듬도, 가치관도, 인간관계의 깊이도 단단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이 두 권의 책이 한 지붕 아래에서 한 권의 삶이 되려고 할 때 마찰은 거의 피할 수 없습니다. 제가 삼성 초창기 시절에도 비슷한 원리를 늘 보았습니다. 공장과 사무실 창고와 작업장 집과 일터를 억지로 한 공간에 몰아넣으면 처음에는 효율적일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충돌이 생겼습니다. 서로 다른 시스템, 서로 다른 리듬, 서로 다른 목적이 같은 공간에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같습니다. 경기도에 살던 68세 남성과 65세 여성이 있었습니다. 독서 모임에서 만나 서로에게 따뜻함을 느꼈고 몇 달 후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둘 다 진심이었고 둘 다 배려하며 시작한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단 3개월 만에 그 관계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성은 새벽에 일어나 집을 정리하는 습관을 30년 넘게 유지해온 사람, 신문을 읽는 시간도 일정했고 식사 시간도 정확했고 밤 9시가 되면 불을 끄고 쉬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반면 여성은 밤에 산책을 즐기고 늦은 시간에 차를 마시고 물건 정리는 천천히 하는 편이었고 무엇보다 친구들과의 모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생활의 리듬이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남성이 아침에 조용히 책을 읽으려 하면 여성의 늦은 취침이 불편함이 되었고 여성이 자신의 시간대로 쉬고 싶어 하면 남성의 정해진 일정이 답답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에 가족 문제도 있습니다. 남성의 자녀는 매주 일요일이면 손주들과 함께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가족은 남성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성은 말했습니다. 우리 둘만의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가족 위주로만 흘러가는 게 조금 힘들어요. 반면 남성은 이렇게 느꼈습니다. 내 가족이 불편한 사람과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하지? 여성의 친구 모임이 잦아지면 남성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우선순위가 아닌가. 또 정치 이야기나 세상 이야기를 할 때도 두 사람의 의견은 정반대였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말 한마디도 상대에게 상처가 되는 칼날처럼 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둘 중 누구도 잘못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아온 방식이 너무 달랐던 것입니다. 60 이후에는 나도 바꿔야지 라는 마음보다 이제 와서 왜 바꿔야 하지라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습관은 몸에 새겨져 있고 감정은 예민해져 있고 변화는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불편함도 쉽게 마음에 상처가 되고 말하지 못한 서운함이 쌓이며 집 안에는 조용한 냉기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어떤 분은 잠을 제대로 못 이루고, 어떤 분은 식사량이 줄고, 어떤 분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까지 겪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시작된 동거가 삶의 평온과 건강까지 해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60 이후의 사랑은 꼭 한 지붕 아래 살 필요가 없다. 요즘 많은 부부와 연인들이 서로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기 위해 각자의 집을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 만나고 정서적으로 깊이 연결된 관계를 이어갑니다. 이 방식이 누군가에게는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사랑과 평온을 동시에 지키는 지혜로운 선택이 됩니다. 두 사람의 인생이 이미 완성된 만큼 동거는 사랑의 증명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지키기 위한 조정 과정입니다. 때로는 함께 살지 않아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위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 다시 깨어날 때 어떤 착각이 시작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람은 여전히 감정과 몸을 가진 존재입니다.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말투, 누군가의 눈빛, 오랜만에 느껴지는 설렘. 이 모든 것은 60 이후에 오히려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감정이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빈 땅은 작은 비에도 쉽게 젖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래 비어 있던 마음은 작은 접촉 하나에도 큰 파도처럼 흔들립니다. 그래서 60 이후에는 가슴이 뛰고 손끝이 떨리고 상대의 말 한마디가 깊게 스며들며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위험한 오해가 시작됩니다. 바로 이 감정이 사랑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정말 사랑 때문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비워졌던 감정과 신체적 공백이 갑자기 채워지며 생긴 착시인지 한 번은 질문해야 합니다. 제가 기업을 운영하던 시절에도 비슷한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직원들이 작은 성과 하나에도 들뜨면 저는 오히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감정의 고조는 판단을 흐리게 한다. 기쁨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그 기쁨에 취하면 기준과 냉정함이 무너진다. 60 이후에 성적 정서적 친밀감도 같습니다. 이 감정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상대의 다른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경계를 세워야 할 순간에도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라는 이유로 스스로를 설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상대가 무례하게 말해도 괜찮아요. 나이 들면 다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넘어가고 상대가 요구를 강하게 해도 그래도 나를 이성으로 봐주는 사람이 이 사람뿐이니까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오랜만에 다시 여자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가움, 무시, 불편함 등을 견디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또 많은 남성분들은 그녀와 함께 있으면 젊어진 기분이 든다며 분명히 해로운 관계를 쉽게 놓지 못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성적 정서적 친밀감은 자존감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결코 사랑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신체적 친밀감은 사랑의 일부일 뿐 사랑의 증거가 아닙니다. 이 감정만으로 동거를 결정하고 결혼을 서두르고 재산을 함께 쓰기 시작하는 순간 그 관계는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진짜 건강한 사랑은 다릅니다. 육체적 끌림뿐 아니라 존중, 소통, 생활, 리듬의 조화, 마음의 안정이 함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더 넓히고 당신의 평온을 지켜주고 당신의 일상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관계라면 그것은 사랑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육체적 감정 하나로 당신의 기준이 무너지고 당신의 경계가 흐려지고 당신의 자존감이 상대에게만 매달리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황금빛으로 보이지만 실은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이제 6번째 위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위험 중 가장 깊고 가장 아프고 가장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바로 가족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 벌어지는 참혹함입니다. 60 이후의 사랑에서 가장 깊고 가장 되돌리기 어려운 상처는 바로 가족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혼자 살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자녀들, 손주들, 형제들, 그리고 평생 쌓아온 인간관계까지 이 모든 것이 당신 삶의 일부이고 당신의 정서적 유산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랑이 이 관계 안으로 너무 빠르게 또는 너무 강하게 들어오면 균형은 단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가 기업을 운영하면서도 이 문제로 수많은 가정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던 집안이 한 사람 때문에 균열이 생기고 수십 년 쌓아온 신뢰와 전기 단숨에 무너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은 돈으로도 말로도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경상도에서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69세 아버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뒤 몇 해 동안 조용히 살아가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성이 그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따뜻했고 다정했고 그의 오랜 공허함을 채워주는 존재였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에 아버지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자녀들은 걱정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천천히 알아가세요. 아버지는 그분을 아직 잘 모르시잖아요.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가족은 당신의 행복을 원하지 않아요. 그들은 당신의 재산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 말이 아버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점점 가족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과의 통화가 줄고 가족 모임에 가지 않기 시작하고 결국 유언장까지 고쳤었습니다. 가족들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살아계시지만 이미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 서로 간의 말다툼도 늘어나며 가족 전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그녀는 갑자기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늦게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많은 것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중 2 자녀는 다시는 아버지와 예전처럼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저에게 오래 남아있는 문장입니다. 외로움은 잠시지만 가족을 잃는 상처는 평생이더라고요. 이 말은 제가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을 보며 들은 말 중 가장 무겁고 가장 진실된 한 문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족도 소중합니다. 자녀가 당신의 삶을 모두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걱정은 대부분 당신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가족을 부정하고
가족과 당신을 갈라놓고 가족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고립을 만들기 위한 통제입니다. 진짜 사랑은 다릅니다. 가족을 존중합니다. 당신의 자리를 인정합니다. 당신의 삶 전체를 함께 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을 고립시키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년의 사랑을 지혜롭게 지키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마지막 조언입니다. 60 이후의 사랑이 위험한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늦은 사랑이 나쁘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늦게 찾아오는 사랑은 젊은 시절보다 더 깊고 더 따뜻하고 더 성숙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의 사랑은 충동이 아니라 이해에서 시작되고 외로움이 아니라 공감에서 이어지고 이익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다만 진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있어야 감정이 흐려질 때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어야 잘못된 인연과 좋은 인연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년의 사랑에서 꼭 기억해야 할 6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속도입니다. 진짜 인연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당신의 속도를 존중하고 결정할 시간을 주고 당신이 편안한 속도로 옆을 지켜줍니다. 둘째, 경계입니다. 돈, 가족, 동거, 이 3가지 문제에서 당신의 선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진짜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선을 무너뜨리려 하거나 빠르게 경계를 넘어오려는 사람은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존중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태도를 보아야 합니다. 의견이 달라도 목소리를 낮추는가, 기분이 나빠도 예의를 잃지 않는가, 당신의 삶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가.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넷째, 연결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가족과 친구들에게서 멀어지게 하는가, 아니면 더 따뜻하게 연결해 주는가. 사랑은 둘만의 관계처럼 보이지만 실은 주변과 함께 어우러져야 오래 갑니다. 다섯째, 균형입니다. 좋은 날만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생겼을 때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는지 그 태도에서 진짜 마음이 드러납니다. 여섯째, 성장입니다. 이 사람이 내 삶을 더 넓게 만드는가, 평온하게 만드는가, 나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가, 아니면 나를 작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잃게 만드는가. 이 질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사랑을 통해 다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랑은 인생 후반부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 기준들이 무너질 때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의존이 되고 사랑이 아니라 통제가 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누구를 만나든 이 6가지 기준만 지키면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당신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노년의 사랑을 지혜롭게 지키는 실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주 작은 선택 하나가 당신의 남은 20년, 30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노년의 사랑을 지혜롭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6가지 위험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랑을 구별하는 6가지 기준도 나눴습니다. 그러나 기준만 알고 있다라고 해서 삶이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을 실제로 삶에 적용하는 실천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며 가장 효과적이었던 5가지 실천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이 원칙들은 한 사람의 인생을 단단하게, 평온하게 지켜준 공통된 행동들이었습니다. 첫째, 관계가 시작되면 최소 6개월은 지켜봅니다.
60 이후 사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속도입니다. 좋은 관계라면 6개월 동안 모습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관계는 6개월 안에 반드시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러니 사랑이 시작되면 서두르지 말고 흐름을 충분히 지켜보십시오. 둘째 큰 결정은 반드시 한 번 더 미룹니다. 결혼, 동거, 재산 문제, 이 세 가지는 인생의 기둥입니다. 좋은 사람은 당신이 고민하는 시간을 존중합니다. 나쁜 사람은 당신의 고민을 불신으로 몰아갑니다. 고민할 수 있는, 자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인정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믿을 만한 사람 한 명에게는 반드시 상의합니다. 자녀, 오랜 친구, 형제 혹은 냉정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사랑에 빠지면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큰 사실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당신을 아끼는 누군가의 눈이 필요합니다. 넷째, 돈, 이야기의 기준을 세워둡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돼요. 투자, 빌려달라, 공동명예 같은 이야기가 나오면 그 순간만큼은 반드시 멈추어야 합니다. 진짜 사랑은 당신의 재산을 서둘러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당신의 감정이 흔들릴 때 이렇게 자문하십시오. 이 선택이 10년 뒤에 나에게 어떤 표정을 남길까? 웃고 있을까? 우회하고 있을까? 고요할까? 불안할까? 이 한 가지 질문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지켜낸 결정적인 기준이었습니다. 사랑은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랑은 평생의 평온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오는 사랑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랑 앞에서 눈을 감지 말아야 합니다. 외로움을 사랑으로 착각하지 말고, 마지막 기회라는 조급함에 흔들리지 말고, 정서적 약함과 금전적 취약함을 이용하는 사람을 경계하고, 이미 완성된 두 인생이 충돌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육체적 친밀감 하나로 관계를 판단하지 말고 가족과 정서적 유산을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상처는 대부분 나쁜 운명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지키지 못한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하지만 반대로 인생의 마지막 행복 역시 아주 조용한 선택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내 가족을 인정하는 사람, 내 삶을 흔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하면 당신의 인생 후반부는 누구보다 평온하고 깊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잠시의 외로움은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파고드는 나쁜 동반자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가족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지키십시오. 이것이 60 이후 사랑을 지혜롭게 만드는 마지막 조언입니다.